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브라이튼과의 리그 30라운드 매치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A매치 휴식기 후 오랜만에 돌아온 경기인데요. A매치 주간에 들어가기 직전 FA컵 경기에서 아쉽게 레스터시티의 경기력임에 결과며 처참히 패배하였지만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선수단의 체력적인 문제도 좀 완화했고 분위기 역시 다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시즌 막판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첫 상대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젊고 유능한 감독 그레이엄 포터의 브라이턴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경기에서 어떤 점에 주의하며 경기를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경기는 한국 시간 4월 5일 새벽 3시 30분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이고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러지는 경기이죠.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심은 마이크 딘, VAR 심은 피터 벤케스 심판인데요. 마이크 딘 심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판정이 평균보다 빡빡한 편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경기당 옐로카드 4위, 경기당 레드카드 1위로 굉장히 카드를 많이 꺼내는 심판인 만큼 특히 경고나 퇴장으로 인한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양팀의 현재까지 리그에서의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가 크게 앞선 양상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브라이튼이 16위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유율 51.7%에 하위권 팀답지 않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라이튼이 과정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나 저조한 선방률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양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브라이튼의 순위는 16위이긴 하지만 실제 경기력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윗순위에 있는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홈팀 유나이티드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꾸역성을 챙겨가던 흐름이 레스터와 FA컵 경기에서 깨졌습니다.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리지 않았던 여파를 그대로 맞으면서 경기력 면에서 완전히 밀렸던 것인데요. 다행히 2주간 휴식기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많은 선수들이 차출되긴 했지만 이들 역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던 상황에서 경기 빈도를 확 줄이면서 체력적인 안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반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 2월 중순 이후 한동안 좋지 못하던 흐름이 된 것을 앞전의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나가려 할 텐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면 좋겠죠. 양팀은 현재까지 리그에서 총 7번 만났습니다. 유나이티드가 5번 이겼고 브라이튼이 2번 이겼죠. 무승부도 없었습니다. 이단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컵대회와 개편전 리그 기록으로 살펴봐도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과 25번 만나서 17번 이겼고 5번 무승부, 3번 패배했죠. 이번 시즌의 경우 양팀은 시즌 초반에 연이어 2번 만났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시즌 3번째 경기였던 리그 3라운드에서는 브라이튼에 완전히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연이어 골대를 맞추는 브라이턴 공격진의 아쉬운 결정력과 경기 추가 시간 종료 직전 반칙으로 인해 경기 종료 선언 후 VAR을 확인한 뒤 다시 PK가 선언되는 해프닝 덕분에 유나이티드가 간신히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당시 어수선했던 유나이티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이번 맞대결에선 브라이튼을 상대로 과연 얼마나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의 직후 바로 그 다음 주 주중에 치러졌던 리그컵 경기에서는 유나이티드가 후안 마타의 맹활약 덕분에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가동한 브라이튼의 선수단을 3대0으로 꺾었었죠. 브라이튼의 일구는 강력했고 포터 감독의 전술적 능력도 탁월했지만 스쿼드가 얇은 중위권 팀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자, 매치 이슈로 넘어가보죠.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래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튼과 치른 4경기에서 유나이티드가 모두 3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한 경기까지 포함해서 5경기 연속으로 브라이튼을 승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이 기록을 연장하면서 6연승, 5경기 연속 3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포인트는 브라이턴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구단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909년 첫 경기를 시작으로 총 12번의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2무 10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브라이턴이 포터 감독이라는 훌륭한 감독을 만나며 체질을 크게 개선한 결과를 역사상 첫 원정승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인트는 PK입니다. 양팀은 앞서 살펴봤듯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7번 만났었는데요. 이 경기들에서 나왔던 총 22골 중 5골이 페널티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중은 23%로 이것은 최소 20골 이상 나왔던 특정 팀 간의 리그 대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번 경기의 주심 마이크 딘 역시 그렇게 PK를 적게 보는 심판이 아닌 만큼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이 또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한편 브라이턴은 최근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 5차례 리그 원정 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9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2승만을 챙겼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 기록은 분명 괄목할 만한 기록입니다. 특히 리버풀 원정에서 최근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만약 브라이턴이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의 원정 승리를 거둔다면 2009-2010 시즌 이후 처음으로 리버풀과 유나이티드 리그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팀이 됩니다. 앞서 짚어드렸듯 브라이턴은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맨시티와 첼시에 이어서 92개 유효슛을 허용하면서 리그에서 3번째로 유효슛 허용이 적은 팀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감독의 수비 전술은 잘 작동하고 있는데 그 유효슛을 막아내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브라이턴은 유효슛 대비 실점률이 39.1%로 39.2%의 소튼에 비해서 단 0.1% 떨어지는 2위죠. 그만큼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결과를 내는데 약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턴은 기대 승점으로만 따지면 리그 5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16위에 해당하는 가장 갭이 큰 팀이죠. 한편 양팀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는 물론이고 클린시트를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클린시트를 달성한다면 2017년 8월 무리뉴 시기 이후로 처음으로 리그에서 5경기 연속 클린시트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반면 브라이턴의 경우 클린시트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일단 이기는 게 급선무인 상황인데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옐로 트러블로 인해 국가대표 2번째 경기를 치르지 않고 팀에 일찍 복귀하면서 브루노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마침 브루노의 브라이턴 상대 경기력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브라이턴과 만났던 2차례 리그 경기에서 브루노는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유나이티드가 기록한 6골 중에서 4골에 관여했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이번 시즌 리그에서 7개의 결승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기까지 합니다. 단일 시즌 리그에서 브루노보다 많은 최다 결승골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2011-2012 시즌 9골을 기록했던 루니임을 기억한다면 브루노가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결승골을 집어넣으며 루니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팀의 부상 및 결정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유나이티드의 경우 최대 6명의 선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 존스는 이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선수이고 린델레프와 마샬이 각각 부상으로 인해 지난 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린우드와 레시포드는 국가대표 차출이 되었다가 부상으로 팀에 조기 복귀하긴 했지만 다행히 팀 훈련에 참여하면서 출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마타의 경우 부상 복귀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특별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브라이턴은 최대 7명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전술적인 핵심 타릭 램프티와 주전 센터백인 아담 웹스터가 각각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솔리 마치아 플로린 안도네, 페르시 타우 역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론 코널리와 덴번이 각각 부상에서 복귀하여 스쿼드에 합류하면서 출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선수들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자원들이라 무리하며 스쿼드에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예상 베스트 11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홈팀 유나이티드의 경우 4-2-3-1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포그바가 2달 만에 리그 복귀전을 겨냥하고 있고 브루노와 함께 출전하며 시즌 중반에 운영됐던 2명의 10번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상대 공격수 중에 발빠른 선수가 많기 때문에 바이가 린델레프 대신 출전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핸더슨이 충분한 기량을 보여줄 만큼 당연히 데헤아보다 핸더슨에게 장갑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지만 소셜의 감독의 의중에 따라 데헤아가 선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브라이턴의 예상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덴번이 복귀하긴 했지만 유나이티드의 발빠른 공격진이 많다는 것을 의식할 것이기에 급하게 선발 명단에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백스리 대형을 운영하면서 램프티의 공백을 메꾸는 방식을 고안했었기에 선발 명단이 큰 변화 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브라이턴의 기본적인 전술을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브라이턴은 포터 감독의 부임 후 상당히 많은 체질 개선을 겪었습니다. 기존의 크리스 휴튼 감독 아래에서 롱볼 전개가 중심이던 것을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훌륭하게 후방 빌드업과 점유 위주 축구로 개선시키며 팀의 능력을 상당히 끌어올렸죠. 이번 시즌 리그 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팀을 만들어 놓은 포터 감독의 경우 3-5-2, 4-4-2, 3-4-3 등 다양한 포메이션을 경기 중에도 실수 없이 오가는 유연한 접근을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형 변화를 약속해놓은 포지셔널 플레이로 이끌어가며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적 우위를 점하는 축구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점유를 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는 브라이튼이 더 높을 수 있는 만큼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반대로 역습 위주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공이 없을 때 브라이턴의 전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이것은 수비 복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이 있는 지역에 4명의 선수를 투입하며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로 강한 1차 압박을 전개하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인데요. 상대 1차 빌드업에 대해서 공격진에 더해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의 선수가 빠르게 전진하여 함께 압박을 전개하면서 원활한 빌드업을 막고 공이 측면으로 빠질 경우엔 사이드백을 전진시켜 다이아몬드를 다시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공을 뺏어내는데 실패한 경우 하프라인 인근부터 5-4-1 두 줄 수비를 만들어가며 본격적인 수비에 들어가죠. 공이 자신들의 소유일 경우 브라이턴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이어지는 지배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골키퍼부터 센터백 라인까지 발밑이 좋은 선수가 많기에 좌우 사이드백과 중미들이 충분한 패스 루트를 만들어가며 확실한 전진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혹여나 상대가 여기에 강한 전방 압박을 걸 경우 반대편을 향해 넘겨버리거나 전방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롱패스 옵션이 있기에 이런 포지셔널 플레이는 상당히 잘 먹혀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전진하는 패턴을 통해 일단 3-2-5 대형이 전개가 되면 브라이턴은 좌우 윙백들을 넓게 펼쳐 측면 공간을 가급적 넓게 활용하고 여기서 중앙으로 크게 횡전화시키는 패턴을 자주 활용하는데요. 결정력은 좋지 않지만 분명 위협적인 패턴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좌우 스토퍼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넓게 오버랩하며 측면의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크맨 공백 역시 상당히 신경 쓸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양팀의 눈여겨볼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지난 몇 주간 체력적으로 방전된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브루노지만 오랜만에 긴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완충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만한 창조성을 보여줄 여지가 있고 포그바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는 만큼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로 시종일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브라이턴의 핵심 선수는 레안드로 트로사르입니다. 지난 뉴캐슬전 브라이턴이 보여줬던 전술 접근 중의 핵심은 트로사르의 전진을 통한 제로투브 형태였습니다. 웰백과 무페가 좌우로 펼쳐질 수 있게 중앙 지역을 직선적으로 메꿔주는 것이었죠. 램프티라는 측면의 역동성을 담당하는 선수가 없어진 상황에서 중앙에서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라인을 허물 수 있는 트로사르의 존재는 분명한 위협이 됩니다. 여기까지 양팀의 프리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순위는 16이지만 브라이턴은 결코 만만히 볼 팀이 아니고 포터 감독의 전술적 짜임새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진영이나 상대 진영이나 골문 앞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브라이턴이기에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침 체력도 재충전의 시간을 어느정도 가졌으니 시즌 초반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브라이턴을 압도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시즌 막반기 일정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